저는 첫 애를 딱 낳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이제 평생 책임져야 될 인생이 나 말고 또 하나가 생겼구나. 안녕하세요, 리즈입니다. 어저께 우연히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? 그 서장훈 씨하고 그 이수근 씨가 나와서 이렇게 보살님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. 근데 거기 상담하러 온 사람이 26살에 5살짜리 아이가 있대요. 최근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답니다. 어떻게 26살 그 나이에 벌써 5살짜리 아이가 있고 또 남편이 외도하고 이혼하고 그 많은 아픔을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겪었을 생각을 하니까 보다가 이렇게 중단을 하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. 너무 우리 딸 같고 또 그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, 도대체 저 보살님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주나 한번 보자 해서 제가 이제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. 그 남편이 하필이면 그 외도 상대가 그 여자분의 사촌 여동생이래요. 나쁜 놈이죠. 왜 바람도 필 데가 없어서 하필이면 그 와이프의 사촌 동생하고 그렇게 바람을 폈는지 어쨌든 그 두 가정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 여자의 고민은 뭐냐면 5살짜리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내가 갖고 왔는데 막상 남편한테 이제 아이에 대한 양육권 받고 그다음 또 뭐 위자료를 이렇게 나눠서 받으니까 한 130만 원 정도다. 근데 그거 가지고는 5살짜리 애를 데리고 이제 살기가 힘든 거죠. 일을 나가자니 자기가 아무런 경력도 없고 21살에 시집을 가서 뭐 애를 낳았으니 무슨 경력이 있겠어요.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, 그렇다고 또 친정에 아이를 맡길 만한 형편도 안 되고, 그래서 과연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 보고 아이를 키우라고 해야 되냐라는 게 이제 고민의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그 보살님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은 어차피 지금 경제적으로 살기 힘드니까 일단은 애를 아빠한테 좀 맡기고 한 몇 년 동안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아빠 보고 키우라 하고, 그리고 내가 이제 좀 괜찮아졌을 때 데려오면 된다, 이런 결론이 하나 있었고, 또 이제 마지막에 그 이수근 씨가 내린 그 조언은 아버지 보고 키우라 하고 아직 젊으니까 너는 네 인생 살아라, 이제 이런 거였어요. 그 보살님들은 여자도 아니고 또 엄마가 돼본 적도 없고 또 아이의 엄마로서 이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얻는 그 조언이 과연 맞는 조언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냥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팩트만 보고 이 사람에게, 지금 상담을 온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하지만, 저는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댓글을 썼죠. 댓글을 쓰고도 성에 차지 않아서 제가 오늘 아침 또 부랴부랴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제 이미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은 내 인생에서, 내 운명에서 이제 제외를 시켰습니다. 그러면 아들과 나는 지금부터 이제 운명 공동체예요. 어쩔 수 없어요. 여자는 자식을 낳은 순간, 내 속에서 10달을 품어서 자식을 낳은 순간 엄마는 그 아들과 같은 운명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, 실제로도 그래요. 지금부터 이 결정하는 것의 가장 큰 관점은 나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1순위로 두느냐, 아니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나의 자식, 내 아들에게 두느냐, 그 관점에 따라 틀린 거예요. 이게 단순히 뭐 젊으니까 자식은 그냥 애 아빠 주고 살 길 살아라,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어떤 사람은 그래, 내가 뭐 한 번 사는 인생 자식을 위해서 살겠어? 나는 내 인생이 더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보살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이는 아빠한테 데려다 주고 나는 지금부터 자유롭게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나이예요.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내 자식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,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내 자식은 평생 나한테 잊을 수 없는, 내가 결코 버릴 수 없는 그런, 무조건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
자, 지금부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아버지 없이 엄마랑만 큰 아이들은 그렇게 인생에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없어요.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없이 아버지한테 키워졌다든지 아니면 뭐 할머니한테 키워졌다든지 이렇게 엄마의 부재로 큰 아이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커서도 늙었어도 그 늘 심리적인 장애가 있어요. 그 심리적인 장애는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 다 달라요. 뭐 어두울 수도 있고 폭력적일 수도 있고 또 뭐 좀 잘못 삐뚤어져 나갈 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엄마가 없이 엄마의 부재로 큰 아이들이 많아요.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자식한테 그 엄마라는 존재는 그냥 하늘이에요. 하늘이고 그냥 내 삶의 기둥입니다. 엄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이뻐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? 애도 아기도 동물도 심지어 강아지 새끼도 본능적으로 그 엄마에 대한 또 엄마도 그 자기 자식에 대한 그 모성은 정말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. 그런데 애들이 이제 크면서 이 세상에 나에게 가장 큰 믿음을 주고 가장 나에게 큰 사랑을 주는 그리고 무조건 나에게 맹목적인 그런 엄마 나를 뱃속에 10달 동안 넣어주고 나를 키워준 그 엄마라는 존재가 없을 때 그 아이들의 상실감, 소외감 그리고 그런 외로움들이 평생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. 그 부족함과 상실감은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메워질 수 없는 정말 애들에게 큰 상처입니다. 나를 낳아준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그런 상처에서 평생 동안 결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그 젊은 엄마는 아마도 모를 겁니다. 지금 만약에 아이를 이렇게 떠나 보낸다면 아이를 이렇게 보낸다면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클 건지 얼마나 어린 애지만 그 엄마를 그리워할 건지 아마 그걸 모를 거예요. 그걸 알면 아마 보내기 힘들 겁니다. 만약에 제가 그 26살의 그 사연자라면 요즘은 한국에서 아이들 돌봐주는 그런 것도 잘 돼 있잖아요. 사회적으로 뭐 어린이집 같은 거 이런 데다 아이를 맡겨놓고 일단 젊으니까 뭐 편의점 알바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많아요.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띄어놔야 된다? 저는 그거는 사실 충분히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봐요. 양쪽 뭐 친정 어머니도 계시고 양쪽 시어머니도 계신다고 하니까 뭐 이쪽에 좀 맡기든지 이쪽에 좀 맡기든지 그렇게 하면서도 저녁에는 항상 엄마가 데려와서 아이랑 같이 데리고 자고 얘기하고 또 어린이집 보내고 부모님이 좀 픽업해주고 조금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양쪽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일하면서 애를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. 물론 힘들죠. 막연합니다. 하지만 할 수 있어요. 못하는 건 없어요. 저도 이혼을 하고 이제 애들을 봐줄 분들이 뭐 시부모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냥 시부모님한테 아이들을 맡겼어요. 좀 봐달라고. 그럼 학교 끝나고 이제 시부모님들이 애들 픽업하면 제가 가서 애들 데리고 오고 애들이 양쪽에서 사랑을 받고 컸어요.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또 내 엄마의 사랑도 받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이혼 가정이라는 그 아픔 없이 굉장히 잘 커졌습니다. 엄마가 아이를 아빠한테 보내느냐 아니면 내가 키우느냐 이런 결정을 할 때 지금 현재를 보고 하시면 후회를 반드시 하실 수 있어요. 어떤 결정이든지 결정은 항상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해야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. 후회를 하지 않는 결정만으로도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, 저라면은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애가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좀 자기의 자아를 찾을 수 있게 됐을 때 그리고 엄마가 힘들지만 정말 나를 열심히 키워준 거에 대한 그 보답을 아이는 잊지 않을 겁니다. 그렇게 하고 그때는 엄마가 36살, 뭐 40살 이쯤 되니까 그때는 엄마도 새 인생을 찾아도 늦지 않아요. 지금 만약에 애를 남편한테 보내고
혼자 일하면서 살다가 또 어떤 남자든지 또 나타나서 결혼을 한다 한들 그 결혼도 결코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. 그러면 애는 애대로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심리적 장애자로 살게 되고, 또 엄마의 인생도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했다는, 아이를 내가 버렸다는 그런 죄책감으로 또 그 다음 결혼 생활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게 돼요. 그러니까 제발 아이의 인생, 내 인생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했을 때 좀 더 미래를 관점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식에게 평생 ต๊떳한 엄마로 살고 싶다면 내가 너의 엄마야, 내가 너를 이렇게 잘 키웠어 라고 평생 아이에게 그런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으시다면 10년 정도의 희생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리고 정말 인간의 세계이든 동물의 세계이든 그 보세요. 어떤 동물이든 아무리 그 미약한 벌레라도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는 그 엄마의 그 본능은 결코 거슬러서는 안 돼요. 그 본능을 거슬렀다가는 내 자식을 평생 불행한 아이로 클 수 있게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. 특히 아들은 엄마하고의 그 밀착 관계가, 그 애정 관계가 딸하고 틀려요. 아빠들이 딸바보라고 하듯이 엄마들은 그 아들에 대한 애착과 믿음이,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. 또 아들들도 엄마에 대한 그 깊은 애착이 있어요. 저는 왜 아들을 그래서 엄마들이 더 주도해서 잘 키워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, 아들들은 그 적어도 엄마라는 그 하늘과 같은 그 여자지만 엄마라는 사람 앞에서 유일하게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 욕이든 서양 욕이든 욕을, 진짜 심한 욕을 이렇게 들으면 다 너의 엄마, 이렇게 엄마를 욕하는 그런 욕들이잖아요. 남자들이 그만큼 내 엄마를 욕보이는 거에 대한 그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아마도 그 엄마에 대한 강한 애착과 사랑과 믿음과 그 기대가 아마도 너무나 이 마음속에 평생 이렇게 자리 잡고 살아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그 젊은 엄마에게 저는 꼭 그런 조언을 하고 싶어요. 한 10년만 고생하더라도 아들 하나 보고 열심히 잘 키워라. 그래야지 그 아이의 남은 인생을 애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. 이 말을 꼭 드리고 싶네요. 아유, 이혼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그런 일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긴 일이니까 일단 지난 일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살아야 될 일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나마도 또 남편이 양육비도 주고 또 위자료로 매달 돈을 나눠서 그나마 130불이라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내가 100만 원만 더 어디 나가서든 벌면 충분히 둘이 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지금 어렵게 살아도 괜찮아요. 그 애를 띄워놓고 매일 밤 보고 싶어서 우는 그런 나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힘들어도 내 아이를 내가 끼고 있는 게 저는 훨씬 행복하다고 봅니다. 저의 조언이 좀 아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